네, 3월 18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좀 주도적으로 샀는데, 주도적으로 산 걸 좀 보면, 여기 이제 이 네이버가 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네이버가 오늘 저평가됐다는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제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인 무디스와 S&P한테 이 국내 인터넷 기업인 최초로 A3와 또 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하면서 꽤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장중에 다시금 이제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돌면서 이제 기아차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이제 중요한 이벤트였던 3월 FOMC 회의를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파월 의장이 크게 시장 컨센과 벗어나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어제 쭉 보면은 이 장마판 미증시가 좀 반등을 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이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놓고 보면은 이 SLR 연장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조만간 이에 대한 연장 발표가 좀 나올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장마판 투심을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후 한국 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바로 한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 여부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와 있죠. 그래서 어제 당장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 발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권 문제잖아요. 이 인권 문제를 대놓고 비난하고 또 중국 역시도 대놓고 싫어하는 이 체제 이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한테도 이런 시그널을 또 보냈죠.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자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쿼드라는 건 지금 미국, 또 일본,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기구인데 현재는 여기에 더해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이 세 개의 국가를 더해서 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힘 좀 쓴다는 나라는 이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나토처럼 다자 동맹으로 뭐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뭐 경제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쿼드와 관련된 한국의 포지션을 보면 이제 이거는 전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한 국가를 배제하는 식의 모양새가 옳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이유로 동참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죠. 그리고 또 보면 이 기사를 보면 이제 대놓고 아예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온 국방장관 말고 트럼프 때 이제 국방장관이었던 에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을 아예 이제 이 쿼드 플러스 범주 내에서 빼버리겠다고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걸 정부가 이제 느끼니까 이제 이렇게 또 해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방침을 못 정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는 조금 어렵겠지만 최소한 다리 하나 정도는 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역시 뭐 미국이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사실 미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한국한테 시그널을 보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화웨이 대신에 5G 공급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대놓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대놓고 삼성을 언급하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화웨이 장비를 다 드러내고 다른 장비를 설치하면 오히려 금융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 국가인 영국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장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미국이 이제 이런 선물도 줬는데 작년 이제 5G 섹터에서 훈풍이 불었던 이유인 거죠. 계속해서 한국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자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이런 보낸 시그널이 약했는지 아니면 한국이 알면서도 모른 채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렇게 보면
이번에 AT&T와 또 T모바일 수주에서 삼성전자가 탈락했잖아요. 그나마 남은 고객사인 버라이즌도 현재 시장 그 컨센으로는 규모가 아주 적거나, 그러니까 계약하는 그 규모의 물량이 아주 적거나 수주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그 자국 내 기업들의 물량을 쓰겠다고 하면서 아예 수주 입찰 자체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음에 영국이랑 인도에서도 이 삼성전자가 물량 수주를 실패하게 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표면상으로는 뭐 여러 근거를 대면서 뭐 다른 기업을 다른 이제 어떤 기업의 제품을 수주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사실 삼성이 딱히 뭔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이제 속이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 또 보니까 그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회담 이후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중국에 대한 본심 때문이, 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본심 때문이라기보다도 한국을 의식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너네는 대놓고 중국 욕을 못하니까 어차피 쿼드 플러스에 못 들어올 거고 당해봐라, 계속 이렇게 약을 올리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그 여담으로 미국과 일본이 회담했을 때 한국으로 치면 뭐 김형, 뭐 이형, 뭐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이제 토니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담 내내 좋은 분위기를 강조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그 한국을 보라고 대놓고 이렇게 홍보를 한 걸 겁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중국 욕도 못하고 미국한테 이렇게 친근하게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미가 같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분간 좀 한국의 이제 쿼드 플러스 참여는 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만 넓게 생각해 보면 뭐 쿼드만 물 건너간 게 아니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또 일본, 호주, 대만, 인도 이렇게 재편되는 이 공급망에서도 서서히 배제가 된다는 건데, 과연 중국만 바라보면서 생존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바이든은 이런 식으로, 이게 표면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사 내용에 쭉 보게 되면 이건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그 며칠 전에 폭스바겐의 폭탄 선언처럼 향후 K기업들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배제당하고 추후에는 이 쿼드 내에서도 샌드위치를 당하면, 그땐 정말 뭐 우리의 주력 산업인 이 반도체나 2차전지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지금 당겨오는 걸 수도 있고, 또 오늘 내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길게 산업을 보고 장투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쿼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